잠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잠시 후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과감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저는 그동안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관련한 공약도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저의 경제정책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성장의 관점에서 실행 방안을 담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발표된 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전체 골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신경제는 대전환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속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양극화된 세상 속에서 갈등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성장하고 성취해 왔습니다. 이번 대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5강 국가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5가지로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소위 하드 파워를 완비한 국가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춰서 다른 국가들이 선망하는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늘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 국가입니다.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신흥국 지원과 같은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세계 5강, 이 말을 하는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5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을 우리 다음 세대에 꼭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재명 신경제 세계 5강으로 가는 4가지 대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대전환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이 4가지 영역의 대전환입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 대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항공과 같은 10대 미래 전략 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 하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체제를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체제로 완전하게 바꿔내겠습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영토인 우주기술을 자립을 넘어서서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대전환입니다. 지금 산업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으로 디지털 분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시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장 전환을 위해서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를 100만 명 양성하겠습니다.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 영토, 기술 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습니다. 마이 데이터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안심 데이터를 도입해서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모든 기업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전환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에너지 분야입니다.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서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태양전지, 풍력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은 배제가 없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합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기후 대응 기금을 확충하겠습니다. 전환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회 안전망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산업 대전환 중에 세 번째로 중요한 제조업 성장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의 주역인 제조업을 5만 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주력 산업의 제조 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하겠습니다.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서 제조업의 공급망을 자립하고 산업 주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직 취약한 소부장 산업을 더 확실하게 육성해서 글로벌 소부장 핵심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 제조기업이 글로벌 탑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고 규제도 합리화해내겠습니다. 산업 대전환 중에 네 번째로 중요한 중소벤처기업 분야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산업 대전환을 넘어서서 공정사회로 가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 그리고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해서 모태펀드를 10조 원으로 기술 보증의 보증 규모를 2배로
확충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ESG 전환을 위해서 컨설팅과 투자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업 승계처럼 세대를 뛰어넘어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대전환 중에서 5번째로 서비스 산업 분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5만 달러 쉽지 않습니다. 문화 선도 국가를 목표로 서비스업을 성장산업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법률, 회계, 건축, 금융과 같은 지식 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고도화해내야 합니다. 세계 인류 콘텐츠 개발에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K 콘텐츠 산업은 이미 우리의 수출과 성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K 콘텐츠 산업은 이미 일자리 68만 개, 매출 127조 원을 유발해서 반도체 산업에 육박한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산업 대전환 중에서 6번째로 수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성장 신화를 써온 국가입니다. 다시 수출로 성장 엔진을 가속시켜야 합니다.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수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획기적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과 함께 강력한 문화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수출의 불씨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산업 대전환 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우리는 균형 있고 튼튼한 경제 체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교육 대전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우리는 인적 자원, 사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대학 교육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대학이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겠습니다. 지역 대학의 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 도시 건설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시민과 직장인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면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대전환입니다.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 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집니다.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제를 완전히 재편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광주, 대구, 달빛 내륙철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이동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해서 입체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이런 대도시 도심철도 구간을 지하화해서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해서 분절된 도심들을 다시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대 대전환은 지금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제 중입니다. 길어도 5년 내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임기 중에 대전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4대 대전환만으로는 세계 5강을 꿈꾸는 이재명 신경제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환을 지원하는 2가지 개혁 과제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동의하시는 공공개혁입니다. 세계 5강에 걸맞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청년만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단순히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 중심형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유연한 조직 문화 속에서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얽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해 가겠습니다. 기획 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금융개혁입니다. 금융은 대전환의 모든 분야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시중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이죠. 제가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어 제치겠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 시장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글로벌 장기 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 교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모자 회사 쪼개기 상장 같은 방법으로 소액 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모험 자본과 인내 자본의 과감한 확충으로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벤처 기업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금융이 서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투자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비상 상황입니다. 추후 경제 방역으로서의 충분한 보상 또 충분한 대책을 당연히 마련해 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5강을 꿈꾸는 이재명 신경제의 4가지 대전환과 2가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100년 대계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 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제 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규제 프리 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신경제의 철학과 4대 대전환, 2대 개혁, 그리고 국가 대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세계 5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4가지 원칙으로 일할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속도가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맞닥뜨린 이 위기는 속도를 높여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2번째, 바로 확산입니다. 확산. 호수에 돌을 던져서 이 파동을 만들어내듯이 정부의 대투자가 민간 기업과 개인 투자자까지 동심원적으로 확산을 시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3번째 원칙, 바로 실용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상황 변화에 맞게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 바로 희망입니다. 모든 기적과 변화는 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왔습니다. 경제개발 60년 성장 신화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문화 강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평화 경제의 투자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이재명의 신경제는 세계 5강을 향한 성장의 신경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까지 전환적 공정 성장 중에서 전환 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세워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기회 부족으로 경쟁이 아닌 전쟁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경쟁이 가능한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청년들이 남과 여로 나뉘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친구가 적이 되는 적대적 대결을 하는 생존투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겠습니다. 성장 앞으로, 공정 제대로,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성장을 통해 세계 5강으로 가자는 이재명 신경제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바로 지금이 성장과 대투자를 통해
세계 5강으로 가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갖고 코로나 방역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좌진들께서는 죄송하지만 퇴장을 조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너무 많이 참석해서 코로나 방역 상황과 연동해서 다소 좀 문제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신경제 경제비전을 말씀드렸는데요. 키워드가 성장, 세계 5강, 대투자, 골든타임 4개의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20분 정도입니다. 질의 내용은 가급적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 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를 넘겨드릴 텐데요. 사전에 신청하신 기자분들이 있어서 먼저 그분들을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의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손정은 기자님 어디 계시죠? 네. 네, 문화일보 송정은입니다. 첫 번째일 줄은 몰랐는데 우선 질문 드리면 신경제의 경우에 그 이낙연 대표님께서 경선 당시에 이제 신복지와 신경제 양날개 구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를 염두에 두고 네이밍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뭐 신외교나 신교육, 뭐 신과학 이런 시리즈도 나올 구상이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경제라는 이름을 지을 때 우리 김태년 전 원내대표께서 이 신경제 꼭 약간 옛날 냄새 나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로는 신경제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했고 또 이 신경제, 새로운 경제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아주 어려운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상적인 네이밍이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는 데 훨씬 낫겠다 싶어서 신경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낙연 전 후보님을 포함해서 우리 경선 때 함께했던 많은 후보들의 좋은 정책들은 저희가 앞으로 이 본선 정책 공약으로 만드는데 아주 많이 참고할 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포섭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겨레 서영지 기자님 질문해 주세요. 네, 후보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대학 도시 앉아서 하시죠. 대학 도시 건설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대학 서열화가 존재하고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은 서울에 몰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달에 후보님께서 서울대 이전이나 국립대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적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상하시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각 대학들이 그러니까 연구와 교수 기능만 수행을 기본적으로 하고 또 예외적으로 R&D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도 일부 하고 있죠. 근데 이 그 부분을 좀 역할을 좀 확대해서 주거 기능과 또 산업 기능을 좀 추가하자. 그래서 대학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통합적인 산업, 경제, 주거, 연구,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이게 어쩌면 지방 도시들 발전에도 매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인일보 권순정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를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으로 제시하셨는데요.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외치는 시위가 추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둥지 키우기 전략이 오늘의 핵심인데 이 중에서도 세 가지의 핵심을 뽑는다면 무엇인지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 또 군사력으로는 6위, 또 뭐 수출 8위, 또 소프트 파워까지 하면 6, 7위 종합
국력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던 약소국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개발도상국,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선진국으로 경제 성장을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핵심이 결국은 평화, 인권, 환경과 같은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 인류 평화와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차별금지법 문제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각 분야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각 영역에서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제정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입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국민적인 논의를 좀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가 어쨌든 사회운동도 하고 또 정치에 입문해서 행정을 10여 년 이렇게 해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의 민노와 그 시민의식이 정말로 높다. 매우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 비교를 해도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공적의식 또는 공리적 사고가 깊은 국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그런 거죠. 쓰레기 분리수거 다른 나라 시키면 잘 안 합니다. 정부가 공무원 고용해서 해라. 왜 우리 보고 이런 거 시키냐. 유럽도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분리수거 정말 잘하시죠. 수돗물에 헹궈서 내라. 그래도 수돗물에 자기 수돗물 써가면서 헹궈서 내고 상표 떼라면 떼고 플라스틱도 투명과 불투명을 구분해라.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걸 구분하는 정말 대단한 국민들이죠. 이게 아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가장 큰 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방역도 사실 마찬가지죠. 정부의 역할도 매우 주요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헌신적으로 정말 국가의 방역 방침에 협력해 준 덕분에 정말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방역 모범 사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곡해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의도적인 이제 가짜 뉴스도 있을 테고 또 거기에 사실은 현혹된 일부 곡해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계곡 정비 사업을 하면서도 느낀 것인데 그 수억 또는 수십억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복잡한 일조차도 개인의 이해관계의 치명적인 일조차도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대안 만들고 토론하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다 99.7%가 자진처를 가더라. 그런 점에서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이제 오해와 곡해들이 좀 제거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이견이 많은 부분들은 조금씩 조정해가면 저는 충분히 합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신경제 중에서 중요한 걸 3개만 꼽아라고 하니까 그중에 제가 또 골라야 되니까 매우 어렵긴 한데요. 좀 짧게 하라고 자꾸 그러십니다. 근데 저는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씀드린다면 저는 국가의 역할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국가의 역할 확대. 오늘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두 번째, 과학, 그 다음에 기술, 첨단 과학기술 또는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낸다. 세 번째, 미래형 인재 양성을 정부가 책임진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3개만 고르라면. 네, 다음에는 연합뉴스의 정 기자님. 네, 여기 앞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정수현이라고 합니다. 신경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제 상황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네. 중앙은행이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올리는데 한국도 올려야 되고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좀 어떤 경제 성장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금리 인상, 그다음에 시중 유동성 축소 문제는 아마 자산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자산 시장의 영향은 영향이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지털 전환 또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또는 국가의 교육 체제 혁신 그리고 기초 또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은 그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언제나 변동하는 것이고 또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가 일부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경제가 회복되든 침체되든 그와는 좀 직접적 관계를 좀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제를 위한 투자 또 전환은 신속하게 또 힘주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가운데 남성 기자분. 네, 안경. 오기 전에. 네. 예, 후보님 국민일보 오주환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자 인터뷰에서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시점을 임기 내로 못 박지는 않으셨는데요. 주가지수 5천과 세계 5강 진입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 목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지향할 그렇다고 뭐 초장기 목표는 아니고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또 최단 기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전혀 우리의 역량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 교육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오후에 추가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 저 마스크 쓰시면 예. 후보님 서비스업 발전 말씀하셨는데 서비스 발전 기본법 그거에 대한 입장이랑 그리고 수출 1위 할 수 있는 제품을 100개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럴 기대가 있는 제품들 혹시 꼽으실 수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글쎄요, 뭐 특정한 제품을 제가 지적해 가지고 이게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지식 서비스 발전 분야는 사실 우리 산업이 이제 전통 제조업 중심이라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우리의 서비스업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거의 음식점 뭐 이런 좀 전통적 영역이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 그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는 더 뭐 좁게 얘기하면 반도체 분야는 생산보다는 설계 이런 쪽들이 훨씬 더 지식 서비스업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어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역량을 좀 넘어서는 것 같네요.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저 끝에 하얀 1분만 좀 시간이 없거든요. 네, 후보님, 저 뉴스토마토의 최병호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 비전 선포식 자체가 국가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후보님께서 지난해 출마 선언문이나 후보서나 연설문에서 보면 거듭 민생개혁을 강조하셨거든요. 민생개혁과 국가 경제 비전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국가의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자체를 지켜내야 되겠죠. 안보 영역은 예를 들면 뭐 타국과의 관계, 또 질병, 재난 이런 걸로부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서 유지일 겁니다. 질서, 공정한 질서 유지를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거. 합의된 질서를 어길 경우에 충분한 제재를 가해서 합의된 규칙이 지켜지게 하는 거. 그래서 예측 가능한, 신뢰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거. 이게 정부의 역할일 테고, 저는 그 중에 가장 내용상으로 중요한 게 저는 민생을 책임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국민의 삶.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냐?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 문제는 경제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죠. 토대에 해당됩니다. 토대. 그래서 이 경제 문제, 민생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개혁이죠. 근데 지금 오늘 아까 우리가 발표된 문안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환적 공정 성장 중에서 전환 성장 부분에 중심을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건 뭔가 빠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빠져 있는 영역이 바로 공정성장 영역이죠. 우리 사회의 공정한 질서를 회복하고 균형을 회복해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들겠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공정성장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사실은 개혁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관계를 회복한다든지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한다든지 또는 남녀 간의 불균형을 회복한다든지 또 기업과 또 자본과 노동 간의 균형을 회복한다든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개혁이고 이 개혁을 통해서 자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그러면 새롭게 성장의 모멘텀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게 곧 민생 개혁인 것이고 곧 성장 전략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백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한 질문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신경제 비전 발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뒤로